파리올림픽, 우리가 알던 올림픽과 다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6기 아나운서 박정은, 정서윤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특별한 장소에 대해 말해볼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유명한 장소를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유명한 장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은 씨가 저번 주에 말했던 장소 기억하시나요? 센강에서 하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예정된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콩코르드 광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센강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요. 이곳에는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콩코르드 광장, 그리고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렇담 이번에 소개할 장소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소인가 봐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인데 어디일까요?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궁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에이, 너무 쉬운 힌트 주신 거 아닌가요? 베르사유 궁전이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경기를 진행한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경기라니 과연 어떤 경기가 진행될까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는 경기 얘기하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베르사유의 장미. 잠들지 말아요. 아직은 안 돼요. 난 여기 있으니 눈을 뜨고 날 봐요. 받기만 했어요. 처음부터 항상 갈 곳을 잃어버린 나로 인해 물든 사람. 잠들지 말아요. 아직은 안 돼요. 난 여기 있으니 눈을 뜨고 날 봐요. 받기만 했어요. 처음부터 항상 갈 곳을 잃어버린 나로 인해 물든 사람. 이제 그대에게로 언제나 함께 할게요. 이 몸은 당신의 그림자. 그대와 함께 했던 이곳도 이제는 새내가 저편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랑보다 더 큰 변화. 다른 세상. 그때엔 그대만 사랑할게. 난 미안해 말아요. 당신이 필요한 이곳에 남아서 조금만 더 견뎌요. 그대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 그 기억만으로도 괜찮아요. 잠시면 돼. 그대 기다릴게요. 네, FT 아일랜드의 베르사유의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노래는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어떤가요?
아우, 베르사유 궁전 얘기한다고 넣으신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베르사유 궁전에선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말과 관련된 종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승마, 그리고 근대 5종에서의 승마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베르사유 궁전 앞에 있는 정원에서 해야겠죠? 베르사유 궁전은 앞에 있는 정원이 큰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넓은 정원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정원이 되게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와 임진왜란이 끝난 일본이 도자기공을 데려갔는데요. 그러면서 도자기를 많이 수출하게 되는데 이때 도자기를 포장할 때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로 포장했다고 합니다. 괜히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 아니네요. 그 종이의 영향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이 기하학적 무늬를 띠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공인 빈센트 반 고흐에게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정원에서 승마와 근대 5종의 승마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베르사유 궁전 앞에도 말을 탄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상은 태양왕이라 불렸던 절대 왕정의 시작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명성에 맞게 베르사유 궁전을 황금으로 여기저기 꾸몄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게 됐는데요. 말과 관련된 종목을 진행하는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말에 대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대 5종을 먼저 얘기하자면 근대 5종은 펜싱, 수영, 승마, 사격, 달리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근대 5종 승마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데 5종의 승마가 퇴출된 이유가 조금은 슬픈데요. 원래 취지는 적의 말을 빼앗아 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과의 교감 시간이 매우 적다는 이유로 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정황이 보여 다음 대회부터 장애물 경기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마의 경우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승마 종목 때문에 생긴 올림픽 얘기가 많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956년에 개최된 멜버른 올림픽의 경우엔 호주의 검역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치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1988 서울올림픽의 경우에도 가축 관련 법령이 없어 타국에서 진행될 뻔했으나 각종 법령을 만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승마 시설을 과천에 짓게 되면서 승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베르사유 궁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경기장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베르사유라고 해서 다 같은 베르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르사유는 어디죠? 에이, 여태 말했던 베르사유 궁전이죠. 근데 이 베르사유 말고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르사유 궁전과는 다른 베르사유가 있는데요. 다른 베르사유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냈던 프랑스 왕정이 루이 16세를 끝으로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그냥 멜로디 좋은 노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가사에 그런 의미가 담겼었군요. 그나저나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베르사유라니 너무 궁금한데요? 핸드볼, 탁구, 배구, 역도가 열릴 경기장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공간이네요. 이게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산에 있는 킨텍스처럼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 때는 이 전시장이 경기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는 베르사유 궁전과 달리 파리 시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는 지하철과 트램의 여러 역이 전시장을 거쳐간다고 하니 더 유의 깊게 보면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구, 핸드볼, 역도, 그리고 탁구 경기를 보러 가실 분들은 잘 보고 가야겠어요. 그럼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경기 종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대회에서 배구는 아쉽게 남녀 모두 우리나라 대표팀이 진출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배구의 경우 남녀 모두 세대 교체 실패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경우에는 한일전의 패배로 올림픽 예선 결승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핸드볼 여자 대표팀의 경우엔 11년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역도의 경우에는 장미란 차관님 이후로 뚜렷한 인재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장미란 차관님의 뒤를 잇겠다고 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자 역도 국가대표 박혜정 선수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장미란 차관님의 뒤를 이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는 우리나라 IOC 위원이 계십니다.
올해 초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수여식 때 종종 얼굴을 비췄던 분이시죠? 바로 올림픽 금은동 메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 탁구 선수 유승민 위원입니다. 유승민 위원의 경우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IOC 위원직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후배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탁구의 간판이 된 선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삐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유빈 선수인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지금의 대한민국 탁구 간판이 됐습니다. 또 신유빈 선수의 파트너이자 대표팀 동료인 전지희 선수도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기화 선수라고 하는데요. 탁구 강국인 중국에서 기화했다고 합니다. 귀화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최효주 선수인데요. 앞서 언급한 두 선수와 함께 단체전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빼서는 안 되겠죠? 남자 선수들도 이번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남자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 랭킹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저희가 봐야 할 종목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데요. 탁구 경기뿐만 아니라 역도의 박혜정 선수와 11번 연속 올림픽 진출의 신화를 쓰고 있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 경기도 지켜봐야겠어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 볼까요?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승마와 근대 5종의 승마에 대한 이야기와 파리 포르트르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종목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은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더 다양한 내용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소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농심국제관 앞에 호의의 등장으로 생긴 고대 세종인만의 특별한 감성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바로 호의를 마주치면 안아줘요 인증샷을 찍는 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농심국제관 중앙광장에 달려가서 거대 신입생 호의와 인증샷도 찍고 ESG와 ESD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박정은 정소연이었습니다.